자, 할게요. 여기 절대분홍식 일단 내용 먼저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줄게. 하는데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불친절하게 한 것 같아서 저번 주에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환아 이거 오늘 거 잘 들어봐. 일단 필요 충분 조건은 영상 봤어? 그래, 필요 충분 조건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자, 여기 절대부등식 페이지 120페이지 펴주세요. 이거 책 120페이지 아래 페이지 봐주시고요. 실수 성질부터 해가지고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트 설명 다 하고 문제 풀게요. 일단 다음에 대해서 실수 성질부터 먼저 해보면 앞에 거는 이미 실수 뜻이어서 그냥 안 할 거고요. 네 번째 내용부터가 중요하거든. 네 번째 써 있는 거 절대값 A에 요거에 제곱할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A에 제곱하고 일치해요. 절대값 연산 필요 없다고. 제곱할 거니까. 이건 아실 거고요. 이거 기존에 풀 때도 절대값 처리하려고 제곱할 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렇게 처리 많이 했었잖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절대값 AB 절대값 AB 이 값을 절대값을 하나씩 끊어서 적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끊어 있는 것도 한 방에 묶어줄 수 있다. 이걸로 우리가 증명 많이 하니까 꼭 아셔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한 번만 해보는데 A 값이 -2고요 B 값이 3이야 라고 할 때 절대값 처리하면 어차피 양수 관점으로 가지. 양수로. 그 다음 얘도 양수 관점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6이 돼도 어차피 양수 관점이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절대값을 그대로 통으로 다 묶어줘도 같은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네 번째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계산할 때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써 있는 과정이 제일 크게 중요한데, 얘가 양수, 얘도 양수야. 얘네 둘이 양수예요. 그때 A 값이 B 값보다 크세요 라고 하면요, 각각 제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야. 얘가 양수값이고 양수값인데 얘가 더 큰 값이니까 제곱하면은 큰 거를 2번 곱했으니까 더 크겠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큰 거 2번 곱한 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서로 같이 된다는 거야. 한 방향 아니고 얘일 때 얘도 그대로 부등호 유지다. 이거 갖고 절대부등식 증명 많이 하니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까지만 중요해. 그 다음 절대부등식 필수 문제들 다시 한번 풀 거예요. 풀기 불편한 사람들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 우리 여기 산술기하 평균 여기 볼게요. 산술기하 평균 쓰셔야 되면은 조금 이따 쓸 공간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좋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산술 평균은 우리가 과목 두 과목 평균 낼 때 생각해 보시면 두 개 더하고 별량 더하고 별량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써 있잖아. 평균 그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래서 두 개의 합을 두 개로 나눠 주신다. 이게 산술적인 평균이잖아. 산술 평균. 근데 이걸 기하적인 평균 관계로 따지기 위해서 기하 평균이 무엇인가 라고 먼저 유래부터 찾아보면, 방학 때도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때 가로 길이가 A고요 세로 길이가 B야 라고 했을 때 넓이 값이 AB지. 그럴 때 다음을 우리가 AB 넓이짜리 정사각형으로 바꿔줄 거야.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면 한 변 길이가 몇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루트 AB가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사각형으로 바꾼 거야. 오케이? 그거가 기하 평균이야.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평균이 잡혀야 되는가. 오케이? 넓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그 값이 기하 평균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하 평균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필요해. 자, 산술평균. 그래, 내가 점수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음수 상관없잖아. 음수 값들도 평균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하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값 개념이어서 우리가 양수를 전제로 해줘야 된다. AB가 양수값 전제다 라고 써줘야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전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수값이니까 변 길이를 잡아야 된다고. 변 길이를 잡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식은 왼쪽 게 크거나 같다가 걸린다는 건데, 이걸 다음을 증명해보면 나는 이때 2를 요따 양변에 곱해가지고 처리할 거여서 항상 요거 2루트 AB 이렇게 적고 이거 왼쪽으로 차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연산할게요. 오케이? 근데 AB는 양수라는 전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양수 제곱근이니까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 옆에 -2 루트 A 루트 B로 루트를 쪼개도 상관이 없어. 양수 제곱근이니까. 그러고 옆에 플러스 루트 B의 제곱된다. 여기까지 받아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양수값이니까 우리 제곱근 그냥 처리할 때 끊어도 된다.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요거 덩어리 자체의 제곱값이니까
이거 실수 차 실수니까 실수값이죠. 그래서 얘의 범위는 실수값의 정의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그 내용이고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 등호가 성립된다. 등호가 성립된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문제면은 무조건 등호 성립 조건 낼 거야. 한 문제로 다 체크해야 돼서. 오케이? 그냥 지금 문제 풀 때 최소값인 문제들이 있는데 등호 성립 조건 꼭 들어갈 거예요. 등호 언제 성립돼? 요 값 덩어리가 0이 될 때니까 요 값이 0일 때니까 등호 성립은 우리가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된다라고 쓰시는 거죠. 근데 루트 연산 안의 값끼리 같은 거니까 그냥 A랑 B가 같다는 거고 우리 이거 오늘 내가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 계속 보여줄 건데 이때 A랑 B가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합을 연결하고 있는 항끼리가 서로 같다는 거야. 합끼리 연결하고 있는 항들이 각각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갖고 계산하면 짧아요. 계산 과정이. 오케이? 그걸로 계속 할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산술기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거 값 이렇게 바꿔줄게요. 나는 A 더하기 B 요 값이 2루트 AB다. 이걸로 계산을 계속 할 거여서 포인트는 여기 합 있죠? 여기 곱 있죠? 합 또는 곱이 주어져야 돼. 그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때 적합한 과정이야. 뭔 말이냐?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곱값이 8이라고 써 있어. 그럼 요 값이 8이래. 그럼 합값의 최소값이 2루트 8이라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덧셈 값이 나와 있어. 4래. 이렇게 나누시면 곱값 이거 루트 연산해가지고 우리 곱값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둘 중 한 칸 채워줘야지 문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우리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야지 풀리기 때문에 합과 곱이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거나 그 식을 못 만들면 코시-슈바르츠로 넘어가야 돼. 진짜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관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우리 그러고 문제 풀게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적을 사람 필요하면은 잠깐 기다릴게요. 1분 기다릴게.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할 거예요. 코시-슈바르츠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실수 자체로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오른쪽식 ax 플러스 by 요 덩어리에 제곱을 한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각각의 개수 있잖아. a 제곱, 그 다음 b 제곱, x 입장과 y 입장에서 개수값의 제곱의 합, 그 다음 두 번째 x 문자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y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우리 x 문자, y 문자 제곱해가지고 합을 한 거에 곱값이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다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식을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비교해주면 증명은 여기 왼쪽 식이 a제곱 x제곱 그 다음 전개해줄게요. a제곱 y제곱 그 다음 옆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하시고 이걸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2a
bx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거셨을 때 여기에서 값이 얘랑 얘가 지워져. 그 다음 얘랑 얘가 지워져. 따라서 a제곱 y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니까 다음 덩어리는 ay 마이너스 bx 덩어리의 값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실수값 차실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걸리기 때문에 다음 부등식이 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증명한 거고요. 요 부등식을 외워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냥 관점은.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던 건데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거든. 등호 성립 조건은 그래서 요때 언제 돼요? ay랑 값이 bx가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 되는데 그때 요걸로 외우면 잘 까먹거든. 그래서 바꿔줄 거야. 우리가 한 관점으로 맞춰놓은 게 낫거든. a 양변 나누고 b 양변 나눠. 그럼 a분의 x값 하고요. 그 다음 b분의 y값이 같은 건데 이때 등호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놓냐면 헷갈리거든 지금. 지금 그때 여기 x라는 얘랑요. x의 개수량의 비율하고 y랑 y의 개수의 비율이 같다라고 보시면 등호 성립이 조금 외우기 쉬워. 외워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 요거는. 그래서 직접 문제 풀 때마다 증명하고 있으면 시험 시간 때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아셔주면 좋고요. 이때 얘네 코시-슈바르츠는 그래서 풀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차수 관계예요. 차수 관계. 차수 관계에 대해서 최대소가 걸려 있을 때. 지금 잘 봐봐. 앞에 거 우리가 산술기하 할 때는 곱하고 그 다음 합에 대해서 식을 연결했었잖아 방금 전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XY에 대한 1차 합이지. 합관계.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2차 합관계지. 2차 합관계. 그래서 차수가 다른 합에 대한 관계에서 최대소를 물어보면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때 2차랑 1차 관계의 합관계를 물어보고 있으면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적합하게 풀려. 반드시. 이거 절대부등식이 곱셈 공식 있잖아. 너네 곱셈 공식 풀 때 맞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로 안 쓰면은 풀이 엄청 길단 말이야. 그쪽이랑 그냥 방향성이 똑같아요. 아예 내용이.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이쪽이. 알겠어요? 그래서 풀이 방향성 잡고 공식 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C단계 1분 풀 거고 오늘 함수 대응까지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뒤에 부분 절대부등식 빨리빨리 풀다가 여기 854까지만 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855랑 856 이렇게 하고 절대부등식 2개 하고 뒤에 산술기하 넘어갈게요. 855. 그리고 C단계 5개 정도 풀 거고요. 그러고 질문은 일요일날 받을게. 고쳐지는 거 최대한 고쳐야 돼요. C단계 위주로 풀 거여서 그래. C단계 위주로 풀 거여서. 요반 그렇게 해야지 더 좋아요. 그 다음 어떤 하고 뭐든 있잖아. 그 부분 잘해야 되는 게 내년 거부터 모의고사의 문제에 어떤 X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꾸 껴서 나오거든. 어떤 이해 안 되면 혼자 와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풀 때. 저번 시간에 풀었었어요. 자, 볼게요. 자,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할 거다라고 써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저 부등식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자 봐봐. 여기 왼쪽 절대값 이렇게 씌웠잖아. 그러면 이거 양수거나 양수 아니면 0이죠. 양수 또는 0이지. 그 다음 얘 절대값 씌워 있으니까 얘도 양수 또는 0이죠. 그래서 양수 또는 0, 양수 또는 0. 얘도 양수 또는 0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대부등식 쓸 때 아까 5번째에서 양수일 때 그 관점으로 제곱해가지고 처리할 때 그대로 유지된다 해서 같다까지 써주면 되는 거야. 0까지 되니까. 같다까지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저 앞에 덩어리 A 더하기 B 요 덩어리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 여기 절대값 A 더하기 B 자체의 덩어리의 제곱의 차를 연산해 볼 건데 다 하고 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제곱 연산해주면 얘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 옆에 적을 때 이 절대값 A, B 적어주고 옆에 플러스 B 제곱 적어주고 다음을 연산할 땐 절대값이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걸리겠죠.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요 값하고 요 값은 치워지고 요 값하고 요 값은 치워지니까 이때 이 식은 이 절대값 AB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때 다음에 대해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관점은 계속 똑같은데 절대값 안에 있는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B 값이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꼭꼭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하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AB 빼기 AB니까 0이 돼서 다음 값은 0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AB,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AB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다음 식에서 AB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음수값이니까 계산하시면 얘는 양수값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0 또는 양수값이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다는 거고, 얘의 연산 결과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건데, 그때 다음 요 식을 우변으로 전체 이항하시면 이렇게 이항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될 건데, 그때 요거를 아까처럼 왔다 갔다 된다 했잖아. 그럼 왼쪽 A 절대값, B 절대값, 요 값이 어떻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B 얘보다 라고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양수값 전제고 그 다음 0까지 껴있기 때문에 같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차수 낮춰도 그 부등호 방향 유지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젠지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다섯 번째 거 그거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했고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되시죠?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 등호 성립 언제 돼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저기 안에 0 만들 때가 등호 성립이 얘로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차지 4번이요. 답 4번. 답 4번. 856. 856. 자, A, B가 실수일 때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 써있어. 아까 옆에 거 한 거랑 비슷한데 기억번부터 해주시면요. 다음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곱 연산을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왼쪽 거 우리 숫자 꼽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 거 제곱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한 번에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B제곱 적어주시고 요거 왼쪽으로 건너서 우리가 차연산 걸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가 되겠지.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A제곱하고 A제곱 치워지고 B제곱 치워지니까 2로 묶어주시면 얘가 절대값 AB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AB 이렇게 걸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기억번이야. 그래서 다음 절대값은 처리 방법 자체가 계속 일정해. 그냥 절대값 아닐게 양수값인지 0인지 아니면 음수값인지. 그래서 AB 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2 곱하기 2AB여서 값이 4AB가 되겠지. 그래서 4AB는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전제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범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B 값이 0보다 작아 라고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나오니까 값이 0이 되면서 0이 되니까 다음 부등식을 쓸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인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다고 이걸 이항하시면 얘가 크거나 같다 맞다고 차수 낮춰도 그대로 방향이 유지된다 라고 해서 기억번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할 수 있으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다 알면 돼. 네 가지 알면 돼.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니은번은 얘가 통으로 단체로 다 같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 니은번은 그냥 하시면 된다. 니은번. 그냥 왼쪽 거 제곱하시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되고요. 오른쪽 거 이항하시면 A제곱 옆에 마이너스 2AB 옆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걸리겠죠. 그때 다음에 연산하시면 다 지워지니까 얘가 4AB가 되겠죠. 그때 4AB의 부등호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맞네. 알 수 없어요. 니은번 땡. 요거 결정 요인이 없잖아 지금. 오케이? A, B가 어떤 범위다가 안 써있어. 그래가지고 땡. 그 다음 D급번. D급번에 아까랑 처리법 똑같은 것 같은데 저기 왼쪽 거 제곱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통으로 나온 거 맞고, 그 다음 저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이항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묶어주시고 A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통으로 걸리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얘가 된다. 그래서 값을 연산하시면 얘랑 지워주고 얘를 지워서 2로 묶어주시면 얘가 절대값 AB 그 다음 옆에 빼기 AB 요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거여서 다음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할 건데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얘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걸리니까 다음 범위가 맞다라고 D급번 그대로 얹어진다 이렇게가 되니까 차수 낮춰도 그대로다 라고 D급번 동그라미다 라고 해달라는 거야. 그냥 요 정도 되면 되고요. 요 정도 됐으면 좋고요. 일단 857하고 858 풀고 860번 풀게. 산술기하 시작을 잘 잡아야 돼서 오늘 산술기하 어려운 거 몇 개 풀어줄 거고,
그다음 함수 대형 1대1 대형까지 할 거예요. 그 D반 친구들 시험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 미안한데 꼭 와야 돼요. 꼭 와야 돼. C단계 요반밖에 안 풀어서 보충이 안 돼. 알지? 진짜로. 꼭 와야 돼. 그 다음 클리닉 하기 시작할 때 시험 기간 전주에는 오지 말게요. 그때만. 그때 클리닉 시간에 오지 말게요. 다른 거 공부하세요. 시험 대비 시간에 오세요. 자, 요거 할 거고요. 지금 전제학 하려는데 두 양수 x, y라고 잡혀 있어. 양수 x, 양수 y야. 그때 양수값 잡혀 있으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요따 산술기하 쓰려고 하시면 그냥 덩어리가 2x, y분의 2x 이렇게 써 있지. 합도 모르는데 곱도 몰라.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산술기하 합이나 곱을 채워야지 문제가 풀려. 둘 중 하나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요 덩어리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산술기하 것이면 해결이 안 된다고. 둘 다 블랭크야. 합도 블랭크, 곱도 블랭크.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계산을 위해서 전개를 시작할 건데 전개하시는 이유는 전개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플러스 8, 옆에 플러스 2, 옆에다가 xy 플러스 16 이렇게요. 그때 그럼 왼쪽에다가 10이란 걸 뽑아주고 옆에 xy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때 다음 식이 여기에서 상반이 걸려. 상반식이야. 둘이 역수식이죠. 그래서 상반식이니까 뭘 알 수 있어서 문제가 풀려. 곱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상반 형태로 유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푸는 이유가 곱을 알 수 있어서야. 그래서 다음 xy 더하기 xy분의 16 요 부분만 우리가 산술기하 걸어주시면 2루트 둘이 곱하시면 값이 16이 되니까 여기에서 4값이 튀어나와서 값이 여기가 8값이 된다. 우변이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왼쪽 식에서 플러스 10 달려있지. 부등식 성질로 양변에 10을 같이 더해주시면 최소값은 값이 18이다 라고 잡아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18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산술기하 내가 말했잖아. 산술기하 지금 일부러 색깔 다른 색으로 썼거든. 노란색으로. 지금 이때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해. 최소값이란 게 딱 등호가 걸릴 때가 제일 작다잖아. 맞죠? 크거나 같다니까 같을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때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 xy 더하기 xy분의 16이란 요 값이 얘가 8이 될 때가 제일 작아지는 게 맞는데 등식 쓰시고요. 그때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합을 연결하고 있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값이 같다라고 써달라 했어. 그래서 풀이법이 두 가지인데 기존 원래 정석풀이는 요 값은 요 값하고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고 xy 덩어리의 제곱값은 값이 16이다 해서 xy 곱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xy가 양수값으로 잡혀있으니까 4값밖에 안 돼서 4다라고 쓰시는 게 정석풀이고요. 두 번째가 계산 속도를 위해서 차수가 높을 때 유리하거든. 이거가 얘값하고 얘값이 같다니까 이 숫자 8을 반드시 반씩 잘라서 4, 4다라고 해서 xy가 4다라고 써달라는 게 계산 처리가 앞으로 계속 쉬워요. 반 잘라주면 돼 그냥. 합 덩어리가 같은 덩어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고 이게 차수가 높을수록 문제 풀이가 빨라. 재우야 지금 봐줘야 돼. 아이고 어떻게 피곤해. 맨날 피곤해 요즘에. 피곤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22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산술기하 초반 부분이 중요해서 858 여기에서 a 값이 양수일 때 a 빼기 a분의 1, a 빼기 a분의 4 저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때 아까 계속 산술기하는 합으로 연결된 걸 곱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차 걸려 있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요따 통으로 미는 거 자체가 문제점이고 요거 만약에 합으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여기 양수인데 여기 음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양수가 전제야 문제풀이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한다. 전개. 그래서 전개하시면 a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4 옆에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a제곱분의 4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식은 왼쪽에다 마이너스 5 뽑아놓고 옆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다 이대로 적을 거야. 그때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처럼 상반 만들어낸 거고 곱값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풀린다 라고 하는 거여서 이 부분에 산술기하 써주시면 된다. 그럼 2루트 4다 라고 나오니까 다음 값이 2가 뽑히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왼쪽 숫자 마이너스 5 써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 거셔서 최소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건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그때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A값이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산술기하 쓴 부분,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요 부분만. 그럼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란 값이 몇이란 거야? 4란 거죠. 그때 산술기하 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앞덩어리 뒷덩어리가 똑같으니까 얘가 2다 라고 써달라는 거야. 반씩 잘라가니까. 그래서 a는 루트 2다 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저거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계속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정석이라고. 얘가 정석 맞아요. 그때 제곱하시면 요 값은 값이 4다. 얘가 되니까 a제곱은 몇이야? 뿔마 2다. 이렇게 해서 a제곱이 뿔마 2라는데 a 값이 실수죠. 이미 양수니까. 그래서 a제곱이 이 값이 2가 되고 그 상태에서 a가 뿔마 2가 되는데 뿔마 루트 2가 되는데 그때 양수니까 플러스 2다.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시는 게 이게 정석 맞아. 근데 차수가 커질수록 얘가 풀이가 빨라. 반드시. 항이 길어도 왼쪽이 빨라요. 반만 떼가야 돼. 반만. 이렇게요. 둘이 똑같아서. 그게 계산 유리하고요. 그 다음 860번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860번 본인들이 하자. 자 볼게요. 여기에서 양수야.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있고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덩어리에서 우리가 최소값 판정할 건데 양수 조건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쌍을 맞추기 위해서 덧셈이란 사칙연산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합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결합을 시켜주면 전개하시면 상반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거 괄호만 치시고 조금 이따 풀어보세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상반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냥 상반 만들면 곱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합의 최소값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합이나 곱을 채운다가 산술기하 포인트예요. 산술기하 자체가. 그 다음 861번 안 할게요. 863번 할게요. 863, 864 할게요. 내가 풀어준 거 다시 풀어봐야 돼. 내가 최대한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풀거든 지금. 그래서 꼭 다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그럼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만 푼 거여서 별로 안 남는다. 자, 저기 식에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을 때 일단 절대값 x값이 x로 나왔대.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단 써있으니까 x는 그냥 양수인 거네. 여기까지 해주니까. 자, 그래서 옆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4x 여기 걸려있는데 지금 다음 식에서 요 부분에다가 그냥 한 방에 그 산술기하 거시면 요 뒤에 처리가 안 돼. 저 유리식이 처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덩어리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통분한다. x분의 x제곱 더하기 1로 통분하시고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4x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다음 식에 대한 우리가 산술기하를 전체로 걸겠다라고 한 거야. 그럼 값이 곱해지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질 거고 루트 4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2가 되니까 다음 값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앞부분에서 산술기하 걸고 여기 할 게 없다고 계산이. 최소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864번 A값이 양수, B값이 양수고요. 여기에서 제곱 합이고요. 최소값 구하라고 하고 베타 감마 이렇게 하나씩 구하래요. 그냥 구해볼게요. 그때 요거 하나씩 x덩어리부터 제곱하시면 여기 a제곱 플러스 여기가 4ab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옆에 식이 몇이야? b제곱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옆에가 b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4ba 이렇게 적히고 그다음 옆에 a제곱분의 4 이렇게 적히겠네. 그런데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건데 a, b값이 양수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최소값을 따질 때 다음 합을 연결하고 있는 최소값, 산술기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세트를 맞춰가지고 정리해 줄 거야. 자, 얘랑 얘를 앞으로 당길게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이걸 앞으로 당겨서 곱값을 알 수 있는 얘들끼리 묶어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b제곱하고 얘요. 그래서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저거 b분의 4a 그 다음 옆에다 플러스 a분의 4b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했어. 그럼 다음 식에다가 우리가 산술기하 하나하나 각각 걸어줄 거야. 요때 얘가 2루트 둘이 곱해가지고 값이 4가 된다. 그래서 다음 식은 2가 빠져나오니까 최소값이 4가 된다가 요 다음에 최소값인데 요거 하실 때 산술기하 하실 때 등호 성립 조건 안 하시고
최소값으로 쭉 연결하면 틀릴 때 많으니까 등호성립 조건 꼭 확인해야 돼. 지금 이때 등호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요? a 제곱값이 4를 반 띄어가니까 얘 값이 2일 때여서 양수값이니까 a는 루트 2다가 지금 다음 식의 등호성립 조건이야. 하나씩 써놔줄 거야. 얘 식이 4가 될 때인 거니까 반씩 띄워줘야 돼. 합을 연결하고 있는 하나에.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과정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최소값이 4네. 그냥 산술기하면 똑같잖아. 문자만 바뀌었으니까. 그때 b값은 몇이다? b는 루트 2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것까지 연산을 해보시면 요거는 상반이니까 곱하시면 계산되는 거 맞죠? 그래서 2 루트 둘이 곱하시면 몇이야? 4의 제곱이니까 4가 튀어나와서 값이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는 최소값이 8이다 라고 나와요. 8. 근데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얘는 b분의 4a 값하고요. a분의 4b 값이 같은 게 맞는데 이렇게 풀지 않을 거다. 어떻게? b분의 4a 값이 제가 절반 가져가니까 8의 절반이니까 4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4를 양변에 나눠주시면 치워지니까 a 값하고 b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인데 문제가 다 같이 a, b 값이 루트 2로 다 같이 최소값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덩어리에 최소값을 더해도 최소값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하나 끊겨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풀이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저기 왼쪽 거 루트 3 적혀 있는데 얘 b가 루트 2 적혀 있어. 그 다음 얘네가 같대 라고 하면은 최소값 아니라고. 그거 따로 노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 재우야 많이 피곤해? 아이고 어떡해. (865번) 하나 하고요. 869번 하나 더 하고 865번 할게요. 산수기가 빨리빨리 해보자. 865번 하나 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뒤에 C단계 몇 개 더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2x 플러스 3y는 6이다 일 때 x, y 곱값의 최대값은 이라 나와 있어. 이게 아까 그 말이야. 여기에서 합값 알려줬지. 합 알려줄 때 곱으로 처리가 된다고.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합 알려줄 때 곱 처리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산수의 기하가 적절하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2x 플러스 3y를 좌변에다 씩 쓸 거고요. 얘의 값은 2루트 얘네 둘의 곱값이니까 6x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때 다음 식에 xy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이 여기에 6이 들어가니까 얘네 치워지니까 3값보다 루트 6xy가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가 x도 양수, y도 양수지. 그럼 루트 연산의 결과물이 무조건 양수값 아니야? 0값도 안 되잖아. 루트 연산 음수값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범위가 어떻게 잡혀? 양수. 이렇게 잡는 거야. 양수. 그래서 제곱 연산이 가능하니까 여기 제곱하시면 6xy. 그 다음 여기 제곱 연산하시면 9. 그래서 얘 값은 0보다 크고 이렇게 잡히니까 이거 6 치워주면 6분의 9니까 2분의 3이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2분의 3이 최대값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다음 식에서 산술기하를 쓰셨을 때 어떻게 된다? 요 덩어리, 합 덩어리랑 합 덩어리가 각각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얘네가 똑같다니까 2x 플러스 3y 값이 6인 거여서 2x 값이 몇? 3. 3y 값이 몇? 3.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값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 y 값이 1이다. 이렇게 해서 x, y 값 찾으면 조금 빠르다. 그래서 쟤네들을 모두 더해주면 몇이야? 3 더하기 1, 4요. 답 4. 2번. 답은 2번. 870번. 그냥 대표 문제 풀면서 C단계 풀어줄게. 상문제 열심히 풀어와봐. 상문제도 질문 받을 거니까 일요일날 질문 받을게요.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뤄진 요걸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100m 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구성 요소 자체가 우리가 가로랑요. 그 다음 세로가 있지. 세로 이렇게 가로랑 세로 이렇게 있죠. 그럼 세로가 몇 개 있어? 5개 있죠. 가로가 2개 있고 그래서 2x 더하기 5y 값이 100이다 라고 깔려 있는 거고 문제에서 xy 곱값이 최대가 되게끔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랑 연산 자체가 일치하고 xy는 변길이니까 가로 세로니까 양수라는 가정까지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럼 2루트 여기가 10xy니까 다음 식의 왼쪽 식에다 여기 100 꽂아주시면 2 나눠주시면 얘가 50이고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루트 연산이니까 얘는 양수값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제곱할 때 2500 여기 값이 크거나 같다 10xy 그 다음 옆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10값 나눠주시면 얘가 250 얘가 될 때가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최대값 찾는 거 아니고 다른 거 찾으래지. 자 그럼요 얘가 최대값이 될 때니까 같다가 될 때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될 때니까 얘랑 얘가 똑같을 때니까 얘가 50일 때 얘가 50일 때로 처리해 주세요 인 거니까 x값은 값이 25고요 y값은 값이 10이니까 우리가 사각형 둘레값 구하려니까 35에다가 2 곱하니까 70m 되겠다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반자른 계산 자체가 엄청 빨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해도 되니까 자 여기서 이게 같다가 걸릴 때가 언제인지 넓이가 최대일 때잖아. 그래서 같다가 걸릴 때가 넓이가 최대일 때잖아.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얘네 둘이 같을 때잖아. 얘네 둘이 같을 때가 100을 반씩 찢어갈 때잖아. 그래서 반씩 찢어주세요 라고 해서 같은 문자에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빨라요. 그렇게요.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볼 거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878번이 엄청 어렵겠네. 자, 874번 일단 한번 해볼게요. 874번. 874번 대표 문제 풀고 878번 풀게요. 자, 다음 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 적어 써 있고요. 2x 플러스 3y가 최대값이다 라고 써 있을 때 실수 xy 이렇게 양수값이 아니라 실수 잡혀. 그러고 나서 여기 2차죠. 2차 합관계 그 다음 여기 1차 합관계 얘네에 대한 최대 최소값 구하래.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가 적합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변에다가 1차식 적는 거야. 1차식의 합 처리 이렇게요. 그 다음 왼쪽 식에다가 크거나 같다 걸어주시고 왼쪽 각각 문자에 대해서 계수값이 4 더하기 여기 9죠. 그 다음 옆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때 다음 식은 여기 50이고요. 여기 13이니까 26의 제곱이다. 26의 제곱. 이 값이 얘가 2x 플러스 3y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니까 다음 식을 한 번만 계산해 줄게.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줄 거예요. 요 값을 k라고 치환해서 k제곱 덩어리로 보시고요. 이거 우측으로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6의 제곱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값은 범위값이 26에서부터 마이너스 26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저거 뭐야? 합차공식 걸어서 2차 부등식 푼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요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를 보시고 그냥 원래 바로 2x 플러스 3y 값이 26에서부터 마이너스 26 사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데까지 문제 많이 풀어봐 주셔야 돼. 이렇게 되게 치환하는 거 좀 느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때 다음에 대해서 어떻다? 얘가 최대값이 몇이래? 26이죠? 최대값 26 이때 써주시고요. 그때 xy 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최대값일 때 식을 써주는 거야. 2x 플러스 3y는 값이 26이다 이렇게 써자는 거야. 이때에 대한 xy 찾을 건데 그때가 어떻게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이 x의 개수 비율과 x의 비율 그 다음 요 값을 y의 개수와 y값 비율 같다고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때 다음 식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한 문자를 정리할 거예요. 나는 y값 정리할게. y는 2분의 3x다 라고 해서 이 값 정리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요따 대입 걸어주세요. 그럼 값이 x식만 남으니까 저기 식이 2분의 몇이야? 9, 4니까 13x 이렇게 돼서 이 값이 26이다 인 거니까 x 값이 4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x값 찾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4 대입하시면 2 치워지니까 y값은 6이 된다 라고 x, y값에 그때 등호 성립 조건 값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거 최대값일 때 찾은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보잖아? 그럼 요거 마이너스 26으로 해서 다른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등호 성립 같이 가는 거 아니고요. 알겠어요? 요 값이 마이너스 26이다에다가 우리가 요식 넣어가지고 계산 다시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 요거가 지금 문제 보시면 코시 슈바르츠 말고 얘 원이죠? 원 하나 그리고 실수 xy 적혀 있으니까 좌표 평면이고요. 이때 2x 플러스 3y는 요거는 k다 라고 써가지고 이거 기울기 값 잡아가지고 우리 푼 적 있는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접선 해가지고 그때 K값,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야. Y절편 최대, 최소 이렇게. 그 문제인데 우리가 차수 관계를 코시 슈바르츠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상위권은 그냥 쭉 푸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878번. 878번 한번 코시 슈바르츠 식으로 써볼래요? 저거 2차고 저기 2분의 1차지. 네, 한번 써봐 주세요. 해보세요. 차수와 하나 차이가 나서. 했어? 좀 해봐. 풀 수 없을 텐데. 아, 4 나왔어요. 4. 그래? 네. 어떻게 풀었지? 아니요. 답을 모르는데. 좀 이따 답 뽑아놨어. 답 줄게. 한 2분만 이따 할게요. 2분만. 한번 해봐 주세요. 이거 조금 어려워. 쉬워야. 끌쩍끌쩍 해봐. 응.
안 풀리시면 사이에 코시주바를 잠깐. 일단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봐봐. 여기 2분의 1 차거든. 그 루트. 그래서 일단 식을 두 번 써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요거 있잖아. 8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2루트 2x 덩어리에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 다음 지금 옆에다가 요 식의 덩어리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요거랑 요거 지금 여기다가 왼쪽에다 식을 조작해가지고 걸어줘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쉽게 조작하는 방법이 요거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얘랑 얘의 곱값을 여기 첫 자리에 적는 거기 때문에 둘이 곱하시면 값이 x 얘가 들어와요. 그 다음 옆에 계산식을 쉽게 적어보면 1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가주시면 이렇게 해서 얘의 제곱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려. 그래서 저기에 8x제곱 플러스 y제곱도 갈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차수도 낮추는 연산을 우리가 2차에서 1차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적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적고요. 이거 근데 상문제인데 C단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거 계산하실 건데 여기 값이 8분의 1이고 1이죠. 이거 8분의 9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값이 얘가 24지. 요거 했을 때 이렇게 값을 치워주니까 다음에 대해서 3 곱하기 9하면 27이 돼서 x 플러스 y 값이 요 값이 얘가 27의 루트니까 3루트 3이죠. 3루트 3.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의 범위가 되는데 이때 두 번째 식자야 돼. 저 루트 x, 루트 y 요거요. 이거 아마 값 조작인 것 같아서 그냥 저기에다가 1하고 1 말고 다른 거 숫자 넣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먼저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 덩어리도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된 값이 요 값 처리할 수 있게끔 요 값 받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각각의 루트 x의 제곱이니까 x 들어가지고 루트 y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야. 그 다음 계수값을 1하고 1로 보니까 여기에 2 이렇게 적히겠지 앞에. 그래서 지금 x 더하기 y 값을 적어준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2 곱하시고 이 값의 최대값 잡을 수가 있게끔 식을 짠 건데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줘야 돼. 얘가 여기에서 등호 성립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얘가 1하고 그 다음 x값 있죠? 1하고 x값 얘네가 값이 1분의 x 그 다음 옆에 이 값은 1분의 y 이렇게 돼서 값이 x랑 y 값이 똑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얘네는요 루트 x값 하고요. 그 다음 요거 1분의 루트 x값 그 다음 1분의 루트 y값 얘네가 같은 거니까 x랑 y값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되는 거네. 그래서 등호 성립될 때 x 더하기 y 값에다가 등호 성립시켜서 3루트 3 요따 3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값이 얘가 6루트 3보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제곱값이 얘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 값을 치우기 위해서 요거 k 값으로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이항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되네. 이 방법은 맞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식만 한번 적어주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풀어줄게. 한번 다시 풀어줄게. 여기 a 이렇게 계수값 조작해야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a 값 조작이요. 그 다음 둘이 곱해가지고 이거 a분의 2루트 2로 조작 걸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x 걸고 여기 b 걸고 요거 b분의 1 걸고 그 다음 요거 b 걸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에 둘이 곱해서 요 값으로 만들어가지고 a, b 찾고 요쪽으로도 a, b가 걸리게끔 식을 조작하려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식인데 지금 잘 안 보여서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할게요. 이거는 식 조작이 안 보인다. 이거 차수 그냥 쉽게 끌어내려지지가 않는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집에서 한번 해봐 주세요. 곱셈 공식 같은 문제여서 그래서 차수 끌어내리는 게 정확하게 계속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연결이 계속 걸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맞아 떨어지게끔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저기 A값, B값 걸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건 맞을 것 같다. 지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건 안 되겠다. 안 보인다 식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870 요게 하지 말고요. 884번 요거 하나 하고 883번 요거 도형으로 두 개 하고 뒤에 문제 풀게요. 883, 884. 도형 저거 식이 안 보이네. 계산이 어렵네요. 자, 꼭 해봐 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지금 그때 일단 직육면체니까 우리가 구성 요소를 짜주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짜줄 수 있겠지. 그때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는 밑면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요 선 있잖아. 요 선은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지. 요 아랫면하고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선은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선들과 수직이다 라고 잡히니까 여기 각도가 수직이 잡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대각선 값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얘가 3루트 3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값이 몇이야? 27이다 라고 이렇게 잡히겠다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관계가 궁금한데 가로 세로 높이 4번 있으니까 4 곱해가지고 갈 건데 일단 얘부터 구해야겠지. 4 곱하는 건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2차랑 1차의 관계니까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2차, 1차 관계 코시-슈바르츠로 풀 거고요. 그때 1차의 관계식을 오른쪽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곱해 주시고 얘네 우리가 어떻게 2차 관계를 옆에 써주시고 3개로 항만 늘어난 거야. 그 다음 계수값 111 이렇게 써주시면 답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다 27 요따 넣어주시면 27 곱하기 3이니까 다음 식은 81이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값이 최대값이 9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니까 얘는 0보다 크겠네. 요따 4배를 곱해서 최대값을 찾으세요 라고 써 있는 거다. 36 이렇게요. 나는 그냥 요 단어 하면서 솔직히 생각이 곱셈 공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그쪽 아니야 일단? 아까 식조작 이런 것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쪽이에요 완전히. 자 볼게요. 그 다음 거. 세 원의 넓이 합이 최소일 때 884번 자기가 풀자. 내가 풀자. 시단계 풀게요. 시간이 몇 시야 시우야? 핸드폰 안 갖고 왔다. 3분이에요. 9시 3분 너무 많이 지났네. 함수까지 함수 1대1 대응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봐볼게요. 888번 볼게요. 888번 888번 여기가 조금 첫 쪽에서 어려운 게 888번이 어려울 것 같아요. 888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얘랑 얘가 명제 p이면 q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잡아주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지금 잘 볼게요. 여기 P이면 Q이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P란 식 자체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여기 안에 포함관계가 걸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이미 방향 자체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식을 여기다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아서 명제 참이다라는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대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은데 그때 왜 얘가 not Q이면 not P다가 같이 참인 거잖아. 그럼 얘가 범위가 좁죠?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로 보시는 게 문제 풀이가 쉽다고. 오케이? 원래 걸로 그냥 푸시려고 하면은 문제가 얘가 안 차 있어요. 여기 식이. 얘가 더 작은 범위야. 얘가 포함된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이가 어렵고요. 따라서 이거에 맞춰서 풀려고 하는데 not q이면 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위가 x제곱 플러스 2x 옆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우리 not q죠.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x값 범위를 우리가 따져주면 우리가 값의 범위가 xx 여기 플러스 3 옆에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게 q의 여집합의 조건이다. 그 다음 얘가 p의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p의 여집합은 지금 이때 우리 요거 부정하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q값이 부정하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값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갖다 치워도 되는 거네. 그래서 p의 여집합의 남은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대한 서로 관계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처리를 잘 해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첫 번째로 1번 요 식에 대해서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지금 얘가 첫 번째로 2차 부등식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판별식으로 따져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랑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눠줄 거야. 이거 작거나 같다까지 여기다 붙일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방에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얘가 어때? 요 부등식이 항상 참인 거죠. 항상 참인 거야. 항상 참. 맞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이때 x값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참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얘가 지금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포함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정확하게 풀게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으면은 지금 다음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문제 풀 거니까 얘에 대해서 뭘 잡아줘야 돼? 축을 잡으셔야 되고요. 축. 그 다음 얘네 두 실근 관계 갖고 우리가 두 실근 가진다 라는 거 깔아가지고 근의 분리 내용이에요.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저 범위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1보다 1이 요 자리, 마이너스 3이 요 자리로 보시면 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요거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게끔 우리가 근의 위치가 잡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근의 위치 문제인 거야. 요 두 번째가. 근의 위치 했던 거 기억나요? 마이너스 3하고 1 이런 거 자리 잡아가지고 했던 거. 그 문제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축 잡아주시면 축이 몇이에요? 2분의 n 값이겠죠? 축이 2분의 m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2분의 m 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저기 마이너스 3과 1에 대한 위치 값을 잡아주면 f-3 대입하시면 값이 얘가 양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값 대입하시면 얘도 양수다 라고 해달라는 거지. 같다까지네. 같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 좀 정리해 줄게요. 마이너스 3값 대입하시면 어때? 범위가 9 플러스 3m 플러스 m이니까 4m 플러스 9지. 4m 플러스 9. 요 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m 값이 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고요. 1값을 대입하시면 n 값이 다 지워지는데 이때 대입하시면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맞는 말이어서 그냥 맞는 말이네. 그래서 범위는 요 값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판별식을 내가 아까 안 쓴 것 같은데 미안해요. 요거일 땐 항상 참인 범위가 맞고 이때 판별식 D를 안 했어. 미안해요. 자, m제곱 여기에서 판별식 D 해주시면 마이너스 4m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으로 묶어주면 m-4가 값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m의 값의 범위가 얘가 0에서부터 4 사이일 때는 항상 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해놓고 왜 안 했지? 자, 이 값이 마이너스 4m 요 값이 0보다 크다 요 범위 하에서 m의 값은 그럼 4보다 크거나 또는 m의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깔린 채로 얘 같이 걸어가지고 우리가 연립부등식해서 m의 값 범위 찾아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연립부등식 옆에다 적어볼게요. 자, m의 값이 뭐야?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 다음 m의 값이 4보다 크다. 이거 m의 값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 요거 치워주면 마이너스 6, 2죠.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m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같이 지나가는 거 요거 선 잡아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요. n 값이 요게 0보다 작다. 얘가 두 번째 풀이한 거야. 그런데 첫 번째에서 뭘 했어? 이렇게 잡혀있지. 0에서부터 4값까지 잡혀있지. 그래서 얘네 둘이 다 되는 거니까 여기 값 겹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9에서부터 m의 값 범위는 4 사이다. 이렇게 한 번에 써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까요? 이거가 풀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교육청 문제인가? 저쪽에서.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m의 값 축도 똑바로 안 나와 있어서 사실 판별식 쓸 때 얘 축이 똑바로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을 걸어서 근의 개수 잡아주신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m의 값의 범위 여기 해당되는 거는 모두 다 참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범위에 대해서 구분 필요 없이 그냥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두 근을 가지는 상태일 때는 0보다 아래쪽 범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를 잡기 위해서는 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거야. 얘네 근의 위치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그 문제랑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3과 1을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다음 식은 축에 대해서 식을 m의 값 범위로 써주면 2분의 n 값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돼야 되고 축이 그 다음 마이너스 3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제가 성립되는 거고 1값 대입해야지 저게 성립돼야지 성립된다 라고 되는 건데 식 중에서 두 번째 식 얘가 의미가 없어. 1 넣으면 1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 지워. 그래서 얘랑 저 판별식 저렇게 세 개를 우리가 연립부등식해주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값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값 범위가 요거고 첫 번째 범위가 요거니까 얘랑 얘 따로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합쳐서 m의 값의 범위를 다 찾아달라고 하니까 다 한 번에 쓰겠다라고 한 거야. 0값이 안 끊기고 안 끊겨서 생각해보세요. 뒤에 한 3-4문제 풀고 함수할게요.
방학 때 하던 교재. 그거 유리함수 하다 말았어. 유리함수 하다 말았어. 파란색 그거 아직 못 끝냈어. 맞아.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시간이 없네. 여기 시단계 푸신 분? 안 풀었지? 네, 그냥 골라서 풀게요. 몇 개. 그래? 그래. 893번 하나 할게요. 893번 하고 895번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겠다. 896번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893번 이거 볼게요. 자, 루트 n제곱 빼기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n제곱 빼기 1은 p분의 q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는 서로수다 라고 잡혀 있어. 서로수. 지금 이때 이거를 양변에 제곱해가지고 정리해줬대. 그랬더니 식을 정리했더니 p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은 q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다음 식을 봐주시면 p라는 거는 q제곱을 자 봐봐 n제곱 빼기 1 이거 자연수잖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때 q제곱을 이렇게 식으로 늘어뜨려 놨으니까 얘가 q제곱의 약수이다 관점에 맞게끔 식을 썼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이 우리 약수 관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10이란 거는 1 곱하기 뭐 2 곱하기 3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얘네들 곱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약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p제곱에 대해서 p로 그냥 나눠서 pp 이렇게 보시면 q제곱의 약수 관계다 라고 봐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p랑 q가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라고 써있는데 p랑 q가 자연수니까 지금 q제곱하고 p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서로소라는 개념을 껴서 우리가 p랑 q를 잡아줄래 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p랑 q가 서로소기 때문에 서로소 말뜻이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죠.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p값이 우리가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라고 하시면 p값은 q제곱의 약수 중에서 될 수 있는 숫자는 p는 1밖에 없다 라고 적어달라는 거야. 둘이 서로소가 되려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일 수밖에 없게 잡아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문장 자체가 라고 써 있는 거야. 왜? 다른 거 2 같은 거 잡히면은 지금 서로소 깨진다는 거야. 둘이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게끔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따라서 요 자리가 1 값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값은 값이 q제곱이니까 n제곱은 식이 q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따라간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이 여기 q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잡히는 거야. 요 각한 채우는 게 문제가 어려워요. 요 자리가 잘 채워져야 돼. 문제에서 요만큼 갖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실어주잖아. 요렇게요. 이렇게 두 개. p는 q제곱의 약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곱으로 봐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둘이 서로소기 때문에 p는 1밖에 안 되니까 다음 식이 1이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다. 그걸 이항해서 식 정리해줘라 라고 써 있는 거. 지금 그때 여기 문제에서 맞춰가지고 q값은 2k일 때 짝수일 때네. 짝수. 그 다음 두 번째 q값은 2k 플러스 1 때 홀수. 이걸로 봐달라고 하고 있네. 그때 q값이 2k일 때는요. q값에다가 2k 넣어주시면 되겠지. 2k. 그래서 여기가 2k의 제곱값은 n제곱 요거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데요. n제곱 값이 2k의 제곱보다 크대. 그러면 나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2k 플러스 1보다 한 칸 더 큰 거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이에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야. 왜? 여기 2k라는 숫자의 제곱수랑요 2k 더하기 1의 제곱수 사이에 제곱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숫자는 존재할 수 있는데 자연수 과정에서 한 개 칸 키우면은 그거 못 채워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까요? 왼쪽에 짝수인데 짝수 중에서 20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옆에 21의 제곱이야. 요 사이에 어떤 수의 제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 한 칸 키워서 그게 없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잡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왜요? 지금 뭐 한 거야? 여기 혹시 헷갈리시는 분 여기 봐주시면 돼요. 저거가 2k 값 대입해주면 2k 제곱 플러스 1이거든. n 제곱 값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 칸 더 키워가지고 2k 제곱보다 크고 그 다음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은 값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이에 나번 조건을 2k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을 적어줘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홀수일 때 2k 플러스 1이다 라고 잡혔으니까 2k 더하기 플러스 1 다음에 대해서 제곱값보다 n제곱값이 크고요. 2k 더하기 2의 제곱보다 작은 값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돼 있는 건데, 일단 가번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 가번 잘 채우는 거. 그래서 가번식에다가 가번식 q제곱 플러스 1이었죠. 저기에다 숫자 2 넣어서 계산하면 숫자 5가 되고요. 그 다음 저 다음식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3 넣어서 대입하시면 6 플러스 1이니까 7의 제곱 되겠다. 그래서 49 더하기 5가 되겠다. 54겠네요. 이렇게요. 요거 가번이 어렵다. 가번이. 가번. 이거 약수관계 때문에 뭐가 1로 잡혀? p가 1로 잡힌다. 이거 봐주셔야 돼요. p가 1로 잡힌다. 그게 문제 포인트다. 네,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896, 898하고 뒤에 그냥 함수 넘어갈게. 그 다음 여기 많이 틀려야 되니까 센 C단계는 거의 다 풀어줄 거거든.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는 우리 함수 쪽하고 역함수 그쪽 엄청 잘해야 돼서 거기 C단계 100% 다 성취하고 시험 볼 거야. 그러면은 정말 잘 볼 거니까. 그리고 다음 학년 넘어갈 때 역함수 개념이 많이 필요해서 꼭 잘해야 돼요. 꼭 잘해야 돼. 다른 단원보다. 자, 그 다음 거 요거 봐볼게요. 896번 할게. 한 4개만 할게요 오늘 여기. 자, 896번. fn 값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저렇게 점점점 an 써 있고요. 지금 그 다음 gn 값은 a1분의 1 이렇게 해서 역수 계산이 저렇게 잡혀 있어.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써 있으니까 기억부터 봐줄 건데, 문제를 읽을 때도 당연히 이번에 내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라고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에 대한 관점을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는 계속 갖고 가야 돼. 산술기하. 양수 관점. 그럴 때 자, F2란 값은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A1 더하기 A2고요. 그 다음 G2의 값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이고요. 둘을 곱했대. 네. 저렇게 두 개의 곱값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주시면 얘랑 얘 전개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거랑 처리법 똑같으니까 1 더하기 1 두 번 나올 거고, 그 다음 A2분의 1 더하기 A1 더하기 A1분의 A2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얘네 곱하신 거 전개하시면. 그래서 여기 앞에 2 달려있고 이 부분에다가 산술기하 써달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2루트 둘이 곱하시면 1 이렇게 해서 값이 1이 나오니까 2 더하기 2 여기 등식의 성질로 우리가 표현해주면 이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잡히겠다. 4. 그래서 다음 식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4. 그래서 기억번은 땡. 기억번 땡. 둘이 곱하신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fn 더하기 gn 값이 2n보다 크거나 같대. 왜? 쳐다보래. 그냥 본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번 지울게요.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번 두 개의 합값이야. fn 더하기 gn 값 돼 있어요.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이렇게 달려있는데 옆에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옆에 an분의 1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때 아까 산술기하 할 때 여기에서 세트 맞춰가지고 상반 만들던 거 기억나죠? 그거 형태로 니은번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니은번은 이렇게 둘이 한 세트, 둘이 한 세트.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하고 있는 문제.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식값은 어때요? 여기 둘 갖고만 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쓰실 때 2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식은 똑같이 2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얘가 2 몇 번 있어? 2가 n번 있네. 그래서 다음 식의 최소값은 2n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아까 했을 때는 우리가 문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때는 A1과 A1 얘네가 서로 같다가 되거나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라고 찢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1, 얘가 1, 얘가 1 이렇게 해서 모두 다 1일 때 얘가 최소값이 그냥 가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더 체크해야 할 과정이 없어. 아까 제곱식은 아까 기억해줘야 돼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요거 따로 하나 있었고 옆에 a분의 4b였나? 그거랑 b분의 4a 얘네 관계가 a, b에 대한 관계가 한 번 더 걸려서 다 같이 체크를 해줬어야 돼. 근데 얘는 각각 문자가 다른 거야. x, y, z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최소값끼리 싹 더하면은 우리가 최소값이 2n이다. 이게 된다. 2n번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번 fn과 gn 중에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네. 적어도 하나는 요거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 이거가 자 봐봐. 계속 이제 시각 키워가는 건데 적어도 하나. 요 문항을 우리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거 뭐 했어? 이거 문제 할 때 적어도 과정 뭘로 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 부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짝수이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부정해서 문제 풀이하던 거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 있었어. 적어도란 거는 우리가 처리할 때 모두라는 걸로 부정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다음 식을 우리가 부정해보면 둘 다 모두 n보다 작다라고 걸어줄 거야. 둘 다 모두 n보다 작다. 이렇게요. 그러면 fn과 gn 지금 이거 결론 부정한 거야. 기류법 쓰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결론 부정한 거여서 기류하고 있는 거야. 기류. 그래서 지금 모두 n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얘네 풀 때 얘네 관계성 따져주는 게 문제가 맞거든. 자, fn과 gn이 모두 n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얘도 n보다 작고 얘도 n보다 작아. 둘이 합치시면 범위가 어디여야 돼? 얘가 2n보다 작다라고 걸려야 돼. 근데 니은번에서 2n보다 크거나 같댔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결론 부정한 기류법 얘가 모순이 된다. 이니까 원래 게 참이다 라고 해서 디귿번이 참이다 라고 한 게 기류법 방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디귿번 좋네요. 디귿번 기류법 이용해서 결론 부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순이 생긴다를 발생시켜가지고 원래 게 참이다 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디귿번 잘 해보세요. 디귿번. 적어도 저 결론 부분을 부정하겠다. 부정해서 기류법이 우리가 모순이 생겼다. 기류법 하는 건데 모순이 생겼다. 결론이 모순 생겼다. 자, 그래서 원래 게 참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달라 라고 풀어달란 거고, 그 다음 398번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 풀어오세요. 많이 틀려도 돼요. 많이 틀려도 돼. 89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쉬워, 읽어봐. 여기 C단계 풀라고 했는데 안 풀었었어 아까. 앞에 거 다 못 풀었어. 그래. 지원이 800번까지 했다며. 왜 그랬어? 어. 지원이 그럼 오늘 숙제 열심히 해와 내일까지. 알겠지? 나도 서운하다. 숙제 안 해와서. 맞았어? 네. 진짜로? 네. 너 찍었어? 봐봐. 보조 선거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닌데.
할게요. 봐봐, 일단 여기에서 문제에서 x, y로 내분하니까 요거 문제 저 내분 비율 맞춰가지고 x, y, x, y, x, y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시작점이고요. 당연히 내분 비율 맞춰가지고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가 여기가 x 더하기 y가 한 변 길이니까 x 대 y로 자르면은 그냥 길이 자체가 y, 길이 자체가 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 요 각이 직각이 잡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의 각도가 45도다.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45도다. 여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거 보여지는 거야. 반드시. 일단 거기까지 시작점이고요. 그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어디를 찾는 건지 일단 찾아보자. 요 자리값은 루트 2y죠. 루트 2y. 여기 값은 루트 2x죠.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2xy니까 그걸 2분의 1 하니까 xy 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곱값의 최대값 찾을 거니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한 가지 더 만들어서 합값을 찾아내면 될 것 같거든. 합값을 저기 4루트 2라는 저 변길이 하나 나와 있는 거를 아직 식을 안 썼잖아. 그대로 맞춰서 식을 쓸 건데 그때 여기에다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내가 여기에다 y 써줄 수 있고 여기가 x 빼기 y가 되지. 그 다음 길이는 x 더하기 y가 되죠. 그거 갖고 피타고라스 걸으셔가지고 4루트 2 갖고 우리가 식을 하나 x, y식을 짜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저쪽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지금 만약에 각도가 조금 뭐 더 특이한 값이 있으면은 뭐 x축하고 y축 위에 좌표평면 위에 얹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x 더하기 y의 값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값의 제곱을 해주시면 다음 값은 32죠. 32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고 그때 식이 2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y제곱이 값이 얘가 30이다라고 써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관계가 2를 나누니까 16이 된다. 그래서 두 식에 대해서 차수가 얘고 지금 저 식이 걸려있는데 이때 봐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 합에 대한 2차고 얘는 곱에 대한 그냥 1차 곱이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란 거야 지금. 합에 대한 1차 관계여야지 코시-슈바르츠가 적합하다고. 그 다음 xy가 변길이니까 양수값 잡혀있잖아. 그럼 이거 갖고 우리 뭐 해주면 돼? 2 루트 x제곱 y제곱 이거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빠져나오잖아. xy로 양수값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왼쪽 값에 16 적어서 요거 이 값 치우니까 8 이렇게 해서 최대값 8 이렇게 되겠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차수 관계가 합의 차수야. 그렇게 계속 말은 해줬어요. 적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짜내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면 좋고 899번 같은 것도 어렵겠다. 일단 많이 풀어오시고 그 다음 많이 틀리셔도 되니까 다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최대한 상문제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C단계 최대한 많이 풀어줘. 897도 어렵겠다. 예, 화이팅해서 풀어오세요. 자, 그래서 뒤에 함수 대응 관계 이거 볼 건데 그냥 대응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함수의 대응 관계.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대응. 그냥 이렇게 화살표 쏘던 게 그게 대응이에요. 그때 x에서 원소 x에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의 y가 대응한다라고 하고 화살표로 저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대응, 그냥 화살표 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때 지금 요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했었고요. 정의역. 함수를 정의시키는 거야, 얘가. 그 다음 얘가 공역.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리고 x랑 y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 f다라고 하시면 내가 왼쪽에 1, 2, 3만 써볼게요. 그 다음 여기 a, b, c 써볼게요. 오늘 쉬운 부분만 할 거예요. 자, 왼쪽 1, 2, 3 저렇게 돼 있어. 그때 만약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야. 이유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하나에가 중요해요. 정의역 한 개가 공역 한 개를 가져야 돼. 공역 한 개에 대응돼. 치역이라 적을게요. 치역 하나에 대응된다. 치역 하나. 정의역 한 개가 한 개에 대응돼야 돼. 그래서 얘가 두 개에 대응되죠. 그래서 지금 이때
두 개의 대응되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내가 써줬었어. 방학 때 할 때 원의 방정식은 얘는 왜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 해야 돼요? x값 하나에다가 y값이 두 번 같기 때문에 이건 함수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 가져요. 지금 이 선이 뭐야? x는 a, x는 b, x는 c 이런 선이잖아. 그거에서 한 값씩만 교점이 생기니까 얘는 함수고 얘는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적는 이유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원의 방정식이 왜 x 하나에 x 한 개에 y 두 개 대응이에요. y 두 개 대응. 그래가지고 원의 방정식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이유가 두 번째가 있었어. 두 번째 위에다 쓸게요. 미안해요. 자, 두 번째 여기 정의역 중에 3이 대응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로 할게요. 되고 있어. 그러면 함수라고 할 수 없다. 정의역은 모두 다 대응돼야 돼. 반드시. 그게 정의야. 정의역에 빈 거 없어야 돼요. 빈 원소 없어야 된다고. 무조건 모두 다 대응이에요. 오케이? 함수면은 정의역 자체에서 대응 안 되는 숫자 저 3 저거 있죠? 저거 대응 안 되면은 지금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3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저거 두 가지가 함수이다, 함수 아니다 결정하는 요인이니까 잘 아셔야 되고요. 그때 지금 이제 정상적인 함수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쟤는 함수가 아니다 그거 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 여기 1, 2, 3 쓸 거고 A, B, C 이렇게 쓸게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때 여기에서 A, 여기 B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얘네 A, B는 대응이 된 거지. 대응된 거야. 된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함수값이라 불러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대응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대응된 거를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치역은 함수값이에요. 왜? 지금 저 F에다가 숫자 1 넣어줘. 정역으로. 그런 값이 몇이야? A, F2, 얘는 B, F3, B 이렇게 되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치역이라는 거야. 오케이? 된 거가 함수값이 된 거가 치역이야. 근데 될 수도 있던 거, 대응이 될 수도 있던 게 얘가 될 수 있던 게 뭐야? 될 수도 있던 거. 얘가 공역이에요. 될 수 있던 거. 된 거고 얘는. 오케이? 공역과 치역 차이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 그 정도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뒤에 문제 조금만 풀고 거기까지 숙제해 볼게요. 한 970번 될 것 같아요. A단계 안 푸셔도 돼. A단계 안 푸셔도 돼요. 요반은.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쉬운 거 섞어서 풀어볼게. 시간 된다. 959번. 대표 문제랑 상문제 섞어가지고 풀게요. 자, 959번 볼게. 저거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에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써있네. 지금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기억번에 맞춰가지고 요따 써볼게. -2라는 정의역이 어디다 대응되는지 요 함수 계산해주면 이 값은 2에 대응된다. -1이란 함수의 정의역이 대응이 1에 대응된다. 0이 0에 대응된다. 여기에 모두 대응되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 맞는 말이네 라고 하나씩 해달라는 거야. 이게 대응이잖아. 대응되고 아까 함수의 정의에서 깨지지 않으면 함수다 라고 해달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gx는요 x값이 -2면은 요따 대입하시면 4 빼기 1이니까 값이 3에 대응되지. 3에 대응되는데 여기 y 공역에 없어요. 땡. 그냥 긁어달라는 거야. 자기가 체크하라는 거야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한 번만 할게요. 자, -2 값은요 얘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대응되는 값이 2에 대응돼.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 h에다가 -2 넣으시면 이 값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h에다 -1값 넣으면 값이 얘도 똑같이 2가 나오고요. h에다 0값 대입하시면 1에 대응된다 라고 하니까 2랑 1에 대응되니까 y에 우리가 다 닫혀있다. 그래가지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다. 그 다음 962번 갈게요. 962번.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일 때 요거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f3의 값이라고 하니까
요 정의역 값이 해당되는 범위에 요따 대입해서 이 값은 값이 4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29값 써 있어요. 그럼 여기 29 쓰시면 여기 29인 거지. 4보다 큰 값이니까. 그럼 이 값은 계산하시면 얘는 25랑 값이 일치하네 라고 해달라는 거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25에 대해서 연산해주면 25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가 25 넣어서 값이 얘가 F21이 돼. 맞죠? 지금 몇씩 빠져? 4씩 줄죠? 그러면 우리가 29를 기준으로 4씩 몇 번 뺄 건데 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함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범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 값 범위가 4에서부터 얘가 0 사이에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 해당되는 K 횟수는 몇 번이야? 7번 해서 값이 그때 1이 나오네. 요 값이 1. 그래서 그때 얘 값은 F1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몇 번 빠지는지로 봐주면 계산이 좀 짧겠다. 그래서 1 넣어주면 값이 얘가 2가 되네. 그래서 4 더하기 2여서 6 나오겠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찾을까요? 그 다음 뒤에 966번 하자. 966번. 966. 얘들아 방학 때 시단계를 원래 하면 좋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 연휴니까 꼭 시단계 좀 해주세요. 명제까지는 해놔줘. 꼭 해주세요. 좀 쉬니까. 자, 1보다 큰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2025승을 2024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 2, 3, 4부터 해서 10까지 넣어주세요 라고 써있네. 지금 그러면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지금 관계성을 잡아줬으니까 직접 나눌래. 우리 차수가 1차밖에 차이 안 나. 한 번 나누면 끝날 것 같아요. x 2024 빼기 x 그냥 나눠. 요따 x 하나 넣어줄 수 있죠. 몇 번 계산 안 해도 돼서 계산하시면 얘가 x 2025 빼기 x 제곱 되니까 2씩 뺄셈 걸어주시면 x 제곱 나오겠네. 나머지가 뭐야? x 제곱이다. 그럼 fx식 의미 자체가 x 제곱이었다 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항도 적고 그냥 직접 계산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때 f2값부터 f10값까지는 우리 그럼 어떻게 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1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수열의 합 배우기 전까지는 직접 계산하세요. 직접 계산해. 이거는 직접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967, 969 할게요. 서로 같은 함수 거기까지 할 거예요. 저희 967 이거 직접 계산해줘. 덧셈.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함수 f가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y를 만족시키고 f1의 값은 2를 가진다. 그때 f7의 값은 2라 써있어. 지금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값이 f1은 2예요. 근데 문제에서 풀 때 어느 걸 푸는지 봐주는 거야. 요 값이 1이지. 근데 여기 7이지. 풀게. 값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만 알면 돼요. 값을 키운다가 주목적이야. 지금 맞추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저 왼쪽에 있는 항등식에다가 우리 줬다가 1 더하기 1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1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값을 키우란 거야. 문제 풀려면. 알겠어? 얘가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7이야. 그럼 값을 줄여야 되겠죠. 그 방향 잡고 하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따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값이 4가 되니까 f2 값은 4야. 그랬을 때 f2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 f3 값도 알 수 있어. 그럼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은 f2 곱하기 f1이다 라고 해서 1 값은 2고요. 얘 값은 4니까 둘이 합쳐서 둘이 곱해서 8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럼 f3 값 구한 거야. 그럼 7 값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 덧셈으로 걸리니까 f4까지 구하면 되겠다. 2 더하기 2 이거 하시면 f2 곱하기 f2 해주시면 되니까 이 값은 값이 4, 4, 16이죠. 16. 그럼 이때 f3 더하기 4로 접근해 주시면 f3 곱하기 f4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각각 곱해 주시면 값이 8 곱하기 16이니까 128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걸 한 이유는 값을 키울 건지 낮출 건지 그것만 계속 봐주시면 돼요. 그거만 갖고 문제 계속 풀 수 있어. 이 유형은. 969번 가볼게요. 969번. 969번.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y 저렇게 하나씩 띄어진대. 그때 f2 값은 4래라고 써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f2 값이 4야. 근데 기억번에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 f0 값 판정하래. 그 다음 니은번 f-1 값까지래. 요거 판정하래. 그럼 값이 어때? 줄어들죠. 값이 줄어들어. 그럼 줄어드는 연산으로 우리가 접근해 주는 거야. 줄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f2란 값을 쪼개면 1 더하기 1로 쪼갤 수 있네. 값을 줄여. 이렇게요. 그럼 우리 요 값이 4기 때문에 f1 값은 값이 2다 라고 하나 찾아놓을 수가 있어. 맞죠? 요거 f1 값은 2다. 요 값이 4니까. 값을 줄이고 있는 거야. 줄이는 연산할 거니까. 그냥 줄였어요. 자, 그 다음 f1 값으로 우리가 0으로 줄이기 위해서 0 더하기 1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그때 요 값하고 요 값은 지워지니까 f0 값은 그냥 0이네. 이거 처음부터 찾을 수 있던 값이네. f0 값은 0이다. 이렇게요. 오케이? f0 값은 0이다. 그 다음 계속 줄여야지. 마이너스 1까지 갈 거니까. 그럼 f-1을 자 줄일 때 지금 주어진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이 값이 몇이야? f2 값이 4, f1 값이 2, f0 값이 0이야. 이거 갖고 마이너스 1 연산되게끔 조작 걸어달라는 거니까 요따 2에다가 빼기 1 이렇게 걸게. 그런 값이 하나가 f2고요. 그 다음 하나가 f-1이어서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만 블랭크야. 요 값 아니까 1 이렇게요. 그래서 f1 값은 값이 2고요. 그 다음 요 값이 4고요. 요 값이 우리가 구할 거다 라고 해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살짝 피지컬이네. 여기가요. 지금 줄일 때 요따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f-1 요거 하시면 그냥 자기가 하면 돼요. 계산하면 여기 2 적으면은 마이너스 3 필요하지. 여기 안 찾아져요. 지금 여기 연산할 때 여기 블랭크가 2개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1차식이잖아 관계성이. 그래서 얘만 비워지게끔 우리가 계속 조작 걸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디귿번까지 할게요. 디귿번. 자, fnx 이거 써있는데 fnx라는 걸 위해서 f2x부터 해볼게. f2x는 fx 더하기 fx죠. y 대신 x 넣은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몇이야? 2fx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f3x는요? 3x는 우리가 fx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 f2x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음 계산법이 여기랑 일치하고 요거랑 일치하니까 이건 3fx가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n으로 다 바꿔줘도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하시면 네 번째 것까지 하셔도 돼요. 계속 그냥 밀고 나갈 거다. 하나씩 키워지면서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 번호를 970번하고 974번하고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하나 하고 끝낼게요. 숙제는 978까지인데 일요일까지 계속 쌓일 것 같거든. 여기 사이사이 빈 것들 좀 채워줄 거니까 내일은 합성 근처까지만 할 거니까 일단 B단계는 합성 함수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날. 많은 거 아는데 그냥 밀어줘야 돼. 연휴 때 그렇게 해줘야 돼. 천천히 하시면은 느려져요. 자, 970번 하나 하고 974번 하나 하고 3개 빨리 해볼게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fx는 ax 플러스 b라 써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써있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둘이. 그럼요,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요 관계식이 무슨 관계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는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 첫 번째, a 값이 양수일 때 증가함수.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감소함수. 이걸로 우리가 받아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면은 증가함수 그래프 그려주시고 얘네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래. 그거에 대응되고 있는 y값이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고 적혀있으니까 반드시 얘가 작은 값이 작은 거, 큰 값이 큰 거니까 여기 좌표값하고 여기 좌표값이 읽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읽힌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 옆에 3, 3을 지나니까 두 번 대입해서 A, B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계산이야. 그럼요,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그 값이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3a 플러스 b 요 값이 3, 2.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뺄셈 걸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4a 값은 마이너스 4니까 a 값이 1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b 값은 값이 0이 나오는데 a, b의 곱값은 0이 아니래. 그래서 땡. 다 안 돼요. 그래서 감소함수를 읽어줘야 되는데 감소하실 때는 이때 정의역 똑같이 표시해주세요. 마이너스 1, 3. 그럼 얘가 감소함수니까 얘가 대응되는 y값이 몇이야? 얘가 대응되는 게 3이어야죠. 3이 대응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래서 요만큼만 함수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좌표값 읽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3. 그 다음 얘가 3,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그래서 마이너스 1, 3을 대입 걸어주시면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이 3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대입하시면 3a 마이너스 1 값은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아니네? 플러스 b 요 값이 마이너스 1. 두 식을 뺄셈 걸어주시면 마이너스 4a 값이 4다. a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따 마이너스 1 넣어주시니까 b 값이 2다 라고 해서 b 값이 2다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a, b가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 나온다. 요거고요. 그냥 이번 유형까지만 할게요. 그 더 안 할게. 그냥 딱 하나만 더 할게. 974 여기까지 숙제해주세요. 974 지금 시험 끝나가지고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 빼고는 여기까지 꼭 좀 해주세요. 시단계도 좀 몇 개 건드려봐. 문제 봤을 때 쉬운 거 있잖아. 내일까지 좀 해주세요. 내일 그래도 오후니까 꼭 좀 해주세요.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요거 문제 풀 때 함수는 그래서 포인트가 치역이라 써있는지 공역이라 써있는지 자기가 잘 봐야 돼. 치역이니까 다 함수값인 거야. 치역이니까 모두 함수값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얘가 아래로 블록으로 생겨먹었네. 근데 2차 함수는 무조건 특징점이 대칭 축하고 꼭지점이 제일 특이점이야. 그럴 때 지금 다음 함수에서 우리가 축을 잡을 수 있어. 축이 몇이야? x는 a예요. 그래서 요 값이 a라는 축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가짜예요, 가짜. 눈에 보이려고. 그럴 때 a에서부터 3 저기라고 하니까 정의역이 a에서부터 3 여기까지 대응되니까 우리가 함수는 요만큼이 의미가 있는 거네. 저 증가하고 있는 저쪽 부분만. 그럴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치역이 6에서부터 b까지다 라고 하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 y값이 6이고요. 그 다음 요게 제일 큰 값이 b여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좌표화해주면 a, 6을 지나 얘가 3, b를 지나 이렇게 읽히겠다 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6이라고 하니까 지금 다음 식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구나. 대입할게요. 미안해요. 저 a, 6 요거 대입해줄게요. 꼭지점인데 대입할게. 그럼 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 요 값이 얘가 6이다 라고 되니까 값이 어떻게 돼? a제곱 값은 값이 1이 나오니까 a는 뿔마 1인데 양수 값이니까 a 값이 1이에요 라고 써있는 거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y다 라는 식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3, b를 대입 넣어준다. 대입이요. 그럼 요 값이 b고요. 요 값이 3이니까 9 빼기 6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값이 치워지니까 b 값은 값이 10이 나오겠네. 둘이 합쳐서 11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 어려운 거 아까 나눗셈 말고 없다. B단계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C단계에 자기가 보이는 것만 풀어와. 일단 잘 보이는 거. 화이팅이요. 내일 보자.